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고 매매해야 될지 많이 어려우시죠? 역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쫓아다녀야 할 그리고 선취매할 기업들 보이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더 급등했는지 상한가 살펴볼 거고요. 매주 월, 화, 수, 목 오후 8시에 저희가 오후에요 종목 상담 방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TV에서 하지 못했던 상담 조금 더 연장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니까 꼭 오셔서 생방송으로 참여하셔가지고 1644-6646으로 종목 상담 신청도 미리미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가 무료 강연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무료 강연이 있으니까요. 강연에도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투자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야기, 마인드 교육 또는 기법 교육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급등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상한가엔 8종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으로는 31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탈한 종목은 4종목이나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쉽게 하한가 근접으로 들어간 종목들도 있는데 7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간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선주는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하고요. 우선주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선주 매매는 그냥 내 매매 선상에서 빼버리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종목 오늘 보면서 어떤 그림들 나왔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종목이기도 하죠. 에이텍이라는 기업은요. 과거부터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신승영 씨인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절에 있었을 때 이제 성남 시장 시절에 있었을 때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에서 운영위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엮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올라올 이재명 관련주라는 건 아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왜 에이텍이 올라왔는가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금 지사가 지금 재판 여부 하고 있잖아요. 16일에 이제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16일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 아마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렇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급등하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재판 결과가 좀 혐의가 있다라는 이야기 등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폭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급등은 당연하게 폭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16일에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15일 내일이 마지막이라서 아마 주가에 요동이 생각이 됩니다. 요동이 생길 것 같고 그 요동의 마지막은 하락으로 끝날 것 같다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PC 디렉트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PC 디렉트라는 기업은요, 드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론은 예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미래도시 드론을 만들겠다,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또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적대적 M&A, 바디 프렌드 창업주 일가가 경영 지분을 갖다가 PC 디렉트를 적대적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썼다, 돈을 썼다, 그런 이야기로 또다시 한번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드론 관련주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지분에 대한 이야기, 네, 서대식씨 그리고 USR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적대적 M&A라던가 경영권 싸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드론 관련주로서 역할도 조금 하면서 아마 M&A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나올지 아니면은 적대적 M&A 그 이야기만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과거에 했던 내용을 또다시 우려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뉴스 재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쯤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뭐 개별 호재고 지금은 뉴스 자체도 사실 뭐 드론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간다면 좋은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결국 뉴스의 재탕이다. 그래서 이거는 14,000원대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입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름이 토필드라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이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작년 6월에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뭐 상한가 갈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기업도 아닌데 비비비라는 회사와 이제 검체 채취 키트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셀트리온 협업사랑 공동 계약이 있다. 그런 약간 좀 수상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네요. 사실 지금 너도 나도 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 키트 기업들, 계약 기업들, 뭐 필터 기업들, 치료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면은 이런 종목도 좋을 것 같다, 좋지 않을까 하고 자칫 잘못하면 고가에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매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DI라는 기업입니다. 차트 살벌하죠, 그죠? BDI는 이렇게 굉장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앨리슨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 업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인수 절차 본격 돌입 소식에 이렇게 급등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최대 주주 변경 이야기와 함께 지금 푹푹 빠지면서 반대 매매에 걸려가지고 최대 주주 변경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한 1년의 해프닝들이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인수 어쩐 이야기 나오고 또 급등하는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다면 정말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저는 이렇게 급락하고 반등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즐겨 매매하는 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주식처럼 그러니까 주로 먹는 식사처럼 굉장히 익숙한 차트 모양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매도도 매수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심장이 좀 쫄깃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매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정신 건강에도 계좌 건강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마젠이라는 기업 지금 상장된 지 이틀 만에 또 상한가 2번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SK바이오팜 열풍으로 해서 상장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자꾸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주가 왜 느낌이 좋냐면요. 뭔가 신선하죠. 우리 이제 첫사랑, 첫 키스 이런 거 생각하면 신선하고 두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들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너무 알아내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장되는 신규 종목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이지바이오 등등이 분할 상장이라든지 신규 상장이라든지 이후에 강한 시세를 내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상장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증시 대기 자금들이 사실은 지금 올바른 기업으로 가치 있는 기업으로 가가지고 가치주들을 매수를 해서 조금 기다리는 형태로 매매가 돼야 되는데 자칫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좀 불나방 매매하고 있는 증시 대기 자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결국 고가에 몰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상장주들은 상장하는 그날부터 사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상장한다라는 이슈 자체가 비상장 주식일 때부터 호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상장 이슈와 함께 급등을 하고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되는 그 순간부터 고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상승세로 지속이 되는 경우들은 좀 드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점점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반등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래도 시세가 좋았고 그리고 힘도 좋았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반등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잘 나가는 게 좋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뭐 두산 퓨얼셀, 뭐 일진 다이아 그리고 뭐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차트가 살벌하게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잡으면 이런 자리는 아차 싶을 때 바로 고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봤는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에는 사실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한가에 들어갔다 풀렸던 삼보모터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다른 종목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뭐 범량건영 이런 기업들처럼 또 건설회사 동신건설 이런 기업들도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S넷, 삼보모터스 이런 기업들도 좀 체크가 되네요. 5G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도 지금은 좀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도 세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수소차와 그린 뉴딜 관련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금 급등한 종목들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 살펴보았고요. 시장은 아직까지도 큰 흐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양봉으로 유지가 됐다고 해서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2200을 뚫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